그날 형은 땅을 택했고 동생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두 사람의 말년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야기는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산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장민이었고 동생은 장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함께 자랐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꼼꼼했습니다. 곡식 한 톨도 헛되이 쓰지 않았고 돈 한 푼도 함부로 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달랐습니다. 누가 찾아오면 먼저 밥을 내놓았고 남의 일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겠느냐. 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사람이 남지요.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릴 때부터 뭐라든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는 곳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은 조금씩 땅을 늘려갔습니다. 이웃이 땅을 팔면 형이 샀습니다. 누군가 돈이 급하면 형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형의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장민이는 참 알뜰하게 산다. 저렇게 모으면 자식들이 편하겠어. 형은 그 말을 들으며 만족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밭을 일구고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몸이 아프면 약을 구해다 주었고 일손이 모자라면 대신 나갔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러니까 늘 그 모양이지.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봄까지 버틸 곡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형을 찾아갔습니다. 좀 빌려주시오. 봄에 갚겠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곡식도 넉넉지 않소. 제발 부탁이오. 아이들이 굶고 있소. 형은 문을 닫았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오.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곡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형처럼 쌓아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몫을 덜어냈습니다. 이걸로 버티시오. 봄까지 함께 버팁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장수. 이 은혜 잊지 않겠소. 동생은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소. 우리 다 이웃 아니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겨우내 곡식을 나눠준 탓에 씨앗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쓰시오. 우리가 받은 게 있지 않소. 동생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사람들은 억지로 두고 갔습니다. 받으시오. 안 받으면 우리가 더 불편하오. 동생은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으로 밭을 일구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형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형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형은 아들들에게 땅과 곡식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이 땅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다. 너희가 잘 지켜라.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형은 그걸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이 나를 저버리겠는가? 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 몸져 누웠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며칠 쉬면 나을 것이다.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는 것도 마지못한 듯 했습니다. 형은 물었습니다. 왜 얼굴을 보이지 않느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밭일이 바쁩니다. 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형은 방 안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저러실까? 모르겠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계속 시중을 들어야 하나? 어쩔 수 없지.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느냐?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시다고.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의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형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왜? 동생은 웃었습니다. 형님이시니까요.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다. 돌아가라. 동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됩니다. 형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날부터 형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왔고 밤이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형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가거라. 내 할 일이나 해라. 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님 돌보는 게 제 일입니다. 형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의 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곁을 지켰습니다. 형의 아들들은 가끔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있으니 필요 없다는 듯 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수야. 예, 형님. 왜 이러느냐? 동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준 게 있느냐?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평생 너를 어리석다고 했다. 내가 남 도울 때마다 헛된 일이라고 했다. 동생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왜 와서 돌보느냐? 동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형님은 제 형님이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괜찮으시니 저는 가보겠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동생은 손을 저었습니다. 형님께 무슨 고맙다는 말씀을. 그리고 동생은 문을 나섰습니다. 형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넓은 땅이 보였습니다. 형이 평생 모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형은 늙었습니다. 아들들은 형을 멀리했습니다. 재산은 미리 나눠받고 싶어 했지만 형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혼자 지냈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때때로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진지 드셨습니까?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었다. 동생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청소 좀 하겠습니다. 형은 막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방을 쓸고 마당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동생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동생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괜찮다. 내가 먹어라. 제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아버지가 드세요. 동생은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동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나무를 패다 주었습니다. 장수 어르신, 이거 좀 드십시오. 아니요, 괜찮소. 받으세요. 어르신이 베풀어 주신 게 얼마인데요. 동생은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두고 갔습니다. 동생의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가끔 얼굴을 비쳤지만 그것도 재산 이야기를 할 때뿐이었습니다. 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은 벽에 걸린 문서를 보았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형이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놀랐습니다. 형님,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형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생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수야. 예, 형님. 나는 틀렸다. 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땅을 모았다. 곡식을 쌓았다. 그게 옳은 줄 알았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 곁엔 아무도 없더라. 동생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으지 않았다. 그런데 내 곁엔 사람들이 가득하다.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무엇이 진짜 남는 것인지. 동생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늦지 않았습니다. 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계시면 됩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뒤로 형은 변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예전에 모질게 굴었소.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요, 장민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요. 내가 잘못했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형은 쌓아둔 곡식을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형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장민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시오. 그렇게 조금씩 형의 주변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장수야. 예, 형님. 고맙다. 동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동생은 웃었습니다. 형님이신데 당연한 거지요. 형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형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구나. 내가 평생 찾던 것이.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민 어르신 가셨다네. 그래도 마지막 몇 년은 편안해 보이셨어. 그러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지. 사람들은 형을 정성껏 보냈습니다. 동생은 형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형님, 편히 쉬십시오. 동생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이승에서는 많이 힘드셨지요. 이제는 편안하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동생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딸이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괜찮으세요?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아무 걱정 마라.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장수 어르신은 어떠시대? 아직 괜찮으시다고 하시네. 우리 모두 은혜를 입은 분인데. 동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참 많이 사랑받았구나. 동생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딸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동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들 고맙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더 감사하지요. 동생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 살아라. 예, 아버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라.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편안한 잠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장례는 마을 전체가 치렀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수 어르신이 가시다니. 이제 누가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시겠어. 어르신이 베푸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동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동생을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이야기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지. 형은 땅을 모았고 동생은 사람을 모았지. 그런데 말년에 보니 진짜 부자는 동생이었다네. 땅은 죽으면 남에게 가지만 사람은 마음속에 남으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마지막에 깨달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늦었어도 돌아오셨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형제가 함께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형은 땅을 택했고 동생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달랐습니다. 형이 모은 땅은 자식들에게 갔습니다. 자식들은 그 땅을 팔았고 나눠 가졌습니다. 형의 이름은 문서 속에만 남았습니다. 동생이 베푼 마음은 사람들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생을 기억했고 그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이 진짜 남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듣는 이가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남는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일이라는 것. 두 형제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